대한민국의 국방 담론이 요동쳤다. 2025년 10월 31일 정치적 발언 하나가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언급하며 사실상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들리지 않았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교류가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의 해석과 잠재적 파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은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핵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논의의 초점은 무기화가 아니라 추진력이다. 즉, 핵을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발언은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 핵잠수함이란 표현 속의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 항해와 작전 지속 능력을 위한 원자력 동력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재명은 발언에서 20% 이하의 우라늄 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 기반 추진체를 거론했다. 이는 무기급 핵물질 90%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 한국의 자율적 기술 결정으로도 가능한 영역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국내 언론이 미국의 기술 이전이 필수라고 보도해온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재명의 발언은 한국이 이미 독자적으로 추진형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었다. 그의 발언을 단순히 트럼프 띄우기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재명은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전제로 하면서 도기술 주권을 강조한 것이다. 즉,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단순한 기술 수혜국이 아니라 공동전략 수행의 핵심 파트너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한 셈이다. 트럼프와의 대화 속화락이란 표현은 정치적 외피일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자립 능력을 강조하는 메시지였다. 이날 이후 군사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핵잠수함이 현실화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거세졌다. 특히 장보고 3배치 3 이후의 차세대 잠수함 시리즈가 모두 원자력 추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미 장보고 4라는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업계 내부에서는 새로운 설계 구상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이끄는 국내 조선 기술력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가치는 단순한 장비 보유가 아니라 지속 작전 능력이다. 디젤 잠수함이 수일 단위로 수면 위에 올라 충전을 반복해야 하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 길게는 수개월 동안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물속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율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억제력의 본질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중국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의 발언에는 또 다른 함의가 있었다. 그는 북한의 잠수함은 관계 개선을 통해 안정될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전략 잠수함이라 명확히 말했다. 이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 속에서 한국이 맡게 될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제7함대가 담당하던 중국 잠수함 추적 임무의 일부를 한국 해군이 분담할 가능성, 그것이 이번 논의의 실질적 배경이었다. 이재명은 미국이 따라다니던 중국의 전략 잠수함을 이제 우리도 따라다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이는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대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중국의 전략 원잠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작전과 고속 기동이 가능한 동력체계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 이후 국내 언론의 해석은 엇갈렸다. 일부는 한미동맹 강화의 신호로, 또 일부는 중국 견제의 전면 선언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질은 단 하나다. 한국이 이제 디젤 잠수함 시대를 마감하고 원자력 추진체계를 통해 해양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독립선언이었다. 이날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히 정치인의 언급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묵묵히 준비해온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잠수함 원자로 연구,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 그리고 최근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의 협력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물린 순간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잠수함 기술의 수입국이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원자로를 설계하고 추진체를 만들며 완전한 독립형 해양 전력을 구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 선언의 진짜 의미다. 단순히 핵잠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어느 나라의 그늘 아래에 머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트럼프나 이재명 혹은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결정이라는 점이 이번 발언의 핵심이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재명의 발언은 단순한 기술적 선언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 균형의 새로운 축을 열었다. 북한과 중국, 미국의 3자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무게를 둘 것인가, 그 선택이 이미 드러났다는 평가다. 우선 북한이다.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하며 2024년 초부터 시험 운항을 언급해왔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미국의 적은 명백히 북한이지만 실질적 견제의 초점은 중국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잠은 지역 긴장의 요인이지만 미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이상 한국의 대응 방향은 자율적 판단에 달려있다. 이재명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것이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단순한 낙관이 아니다.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시사했고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한 접촉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만약 내년 봄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으로 북핵 문제의 일부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군비 균형은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이재명은 그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즉, 북한은 더 이상 주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고 진짜 견제의 방향은 중국으로 향한다는 뜻이다. 중국 해군은 이미 다수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형 잠수함과 공격형 잠수함 모두를 포함해 최소 12척 이상이 작전 중이며 그중 일부는 남중국해에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잠수함들은 중국의 해상 핵 억제력의 중심이며 동시에 인도태평양에서 미국 해군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힌다. 미국은 이 잠수함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괌과 일본, 하와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탐지망을 설치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임무의 일부를 한국이 분담해왔다. 한국 해군은 이미 디젤 전기식 잠수함으로 공해상 작전을 수행하며 탐지 추적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디젤 추진체로는 장기 작전이 불가능하다. 중국 잠수함은 수주, 때로는 수개월 단위로 수중 체류가 가능하지만 한국의 잠수함은 며칠 만에 수면으로 올라와야 한다. 이 차이가 전략 억제력의 근본적 한계였다. 이재명의 발언은 이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선언이자 미국과의 전략 분담을 공식화한 발언이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전력이 된다. 미국의 제7함대가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감시하고 추적하던 임무를 이제 한국 해군이 일정 부분 맡게 된다는 의미다. 이 경우 한국의 해양작전 반경은 동해와 서해를 넘어 남중국해와 필리핀해까지 확장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해군력 증강이 아니라 외교, 경제,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중국의 반응은 예측 가능하다. 이미 한국의 KF-21 전투기와 KDDX 구축함 사업의 대군사적 자립 노선이라며 견제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그 차원이 다르다. 핵추진 체계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에너지 주권이 결합된 상징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곧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에 정식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만큼 긴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그 위험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종속된 방어체계에 머물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핵잠을 만들고 중국이 이미 핵전략 잠수함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오직 한국만이 디젤 체계에 머무는 것은 자살 행위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이제 한국은 독립적 판단을 내릴 시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해석이다. 미국은 군사적 목적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금지하지만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은 상업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재명은 바로 이 회색지대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20% 이하의 연료로도 차세대 고속증식로, 즉 SMR형 원자로의 효율을 활용하면 잠수함 수명 기간 동안 연료 교체 없이 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적 혁신을 전제로 하나법적 핵추진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므로 반대 명분이 약하다. 트럼프가 이를 승인한 것처럼 언급한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의 독자 추진 능력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라는 대전략 아래 한국의 역할 확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질적 완성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한국의 해양 전력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 즉, 이재명의 발언은 미국의 구상과 정합성이 맞아떨어진다. 이로써 한국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균형을 잡게 된다. 북한과는 대화, 중국과는 억제, 미국과는 협력. 세 축이 동시에 유지되는
복합 전략 체계다. 과거에는 어느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미국에 밀착하면 중국과의 경제가 흔들렸고 중국에 기울면 안보가 불안정해졌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은 이 균형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교적 유연성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핵잠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동북아의 종속 변수를 벗어 나주체적 행위자로 서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이 던진 한마디는 그래서 가볍지 않다. 트럼프가 웃으며 좋다. 그 한순간 이미 세계의 시선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은 추진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원자로가 있다. 원자력 추진은 단순히 잠수함의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작전의 개념 자체를 바꿔놓는 혁신이다. 기존 디젤 전기 잠수함이 연료를 소모하며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떠올라 충전해야 하는 반면 원자력 추진은 바다 밑에서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작전이 가능하다. 그 지속성은 단순한 기술적 이점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의 본질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로는 기존 미국, 러시아식 방식과 다르다. 이재명이 언급한 우라늄 20% 이하의 차세대 고속정식로는 바로 이 차이를 상징한다. 지금까지 군용 원자로는 대부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했다. 무기급 핵물질에 가까운 이 연료는 잠수함의 수명 동안 한 번의 충전으로 4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크고 국제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 반면 한국형 설계는 다르다.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 즉 SMR, 소형 모듈형 원전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SMR은 크기가 작고 효율이 높으며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신형 원전이다. 연료 교체 주기가 길고 외부 냉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핵심은 연료의 질이 아니라 설계다. 기존의 가압경수로 방식은 고농축 우라늄을 많이 넣어야만 충분한 출력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차세대 고속증식로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이 방식은 20% 이하의 농축도로도 에너지 효율을 5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즉, 무기급이 아니어도 수십 년간 운용 이 기술의 핵심은 용융염 원자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하는 용융염 기반 고속로 연구는 이미 국제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우라늄을 고체 연료봉이 아닌 액체 형태로 녹여 순환시키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높고 폭주 위험이 거의 없다. 또한 반응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잠수함 내부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오션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면서 산업적 기반이 결합되었다. 두산은 원자로 압력용기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은 잠수함 선체의 열차폐 설계와 냉각 시스템을 담당한다. 현대중공업은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 실선 제작으로 연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3자 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국형 핵추진 플랫폼의 탄생을 의미한다. 연료 효율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차별점이 있다. 바로 안전성과 상업성이다.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은 국제적으로 비무기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업적 거래와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이 추진체계는 군사용이면서도 국제제재를 받지 않는 합법적 영역에 존재한다. 이 점이 미국의 무기과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이재명이 언급한 차세대 원전은 사실 이미 실체를 갖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 중인 SE마르트 원자로와 현대중공업이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협력 중인 나트륨 냉각 고속로가 그 대표적 예다. 두 기술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소형화 모듈화, 고효율화라는 방향성을 가진다. 특히 테라파워형 원전은 20년 이상 연속 운전이 가능하며 냉각재가 폭발 위험이 없는 액체 금속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잠수함 추진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체를 뒤바꿀 잠재력을 가진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형 원전은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군사 프로젝트이지만 그 기반은 민간 기술이다. 군이 산업계를 이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산업이 군을 견인하는 구조다. 한국의 원자력, 조선전자 소재 기술이 융합되면서 군수산업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잠수함 원자로 개발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군사 연구가 아니라 산업적 국가적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핵심은 기술 자립이다. 과거에는 원자로 핵심 부품을 미국이나 프랑스로부터 수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연료봉부터 냉각 펌프, 전자 제어 장치까지 전부 국내 제작이 가능하다. 울산과 창원에 위치한 연구단지에서
이미 시제품 수준의 모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방위사업청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결국 이재명이 말한 우라늄 20% 이하의 차세대 원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체다. 그리고 그 실체는 이미 한국의 조선소와 연구소에서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꿈의 기술이 아니라 현실의 준비다. 이제 남은 것은 결심뿐이다. 기술은 준비되었다. 자금도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용기와 전략적 결단이다. 한미협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독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 기술은 한국이 세계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그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동북아의 바다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구상은 단순히 국방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대규모 국가 혁신 전략의 일부다. 그 중심에는 조선, 에너지, 기계, 전자산업이 모두 얽혀 있다. 즉, 하나의 잠수함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방산 강국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에너지 기술과 해양 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국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핵심에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다. 세 기업은 각자의 전문 영역을 맡아 핵추진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다. 두산은 원자로 압력연기, 연료봉, 어셈블리, 제어봉 구동장치 등 원자력 핵심 부품을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과거 고리, 월성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이제는 잠수함용 소형 원전으로 이전하고 있다. 특히 두산이 개발 중인 SMART 원자로는 330메가와트급 소형 원전으로 해상 모듈화가 가능한 구조다.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될 예정이었지만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적용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하나오션은 이 기술을 실제 선체에 통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 잠수함과 구축함,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해양 플랫폼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장보고 3배치 3의 설계 경험은 핵추진형 전환의 기반이 된다. 하나오션은 냉각계통, 차폐구조, 소음 저감 기술, 그리고 펌프젯 추진 시스템 개발을 담당한다. 펌프젯은 기존 스크류 방식보다 훨씬 조용하며 고속 운항 중에도 캐비테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는 필수적인 기술이다. 현대중공업은 전체 통합 제작과 시스템 관리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현대는 울산 조선소를 기반으로 해양 플랜트와 군함, 대형 수상함까지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이재명의 발언에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상 현대중공업의 해외 법인을 의미한다. 현대는 이미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조선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징적으로 한 척 정도는 그곳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 핵심 기술과 시스템 통합은 모두 한국에서 진행된다. 여기에 글로벌 파트너십이 결합된다. 현대중공업은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협력하여 나트륨 냉각 고속로를 공동 개발 중이다. 테라파워는 세계적으로 가장 진보된 SMR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차세대 원전의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빌 게이츠가 한국 방문 당시 현대중공업과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한국의 제조력과 기술 집약도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즉, 테라파워의 설계를 현대의 생산력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협력의 의미는 단순한 민간 기술 교류가 아니다. 잠수함용 소형 원전 개발은 군용이지만 그 기반은 민간 SMR 기술과 동일하다. 따라서 현대와 테라파워의 협력은 곧 한국형 핵잠의 원자로 효율 개선과 직결된다. 두산이 설계를, 현대가 생산을, 한화가 통합을 담당하는 구조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드물다. 이 세 기업의 결합은 K방산산업의 완성형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미국의 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반면 이제는 원자로부터 전자제어 시스템, 냉각 펌프, 선체 설계까지 모든 요소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술 주도국으로 변모했다. 이 산업적 구조는 군수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에도 파급력을 미친다. 두산과 현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해상용 SMR 선박은 향후 발전선, 즉 바다 위의 발전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하나의 잠수함 기술이 향후 전력산업의 근간으로 확장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핵추진 체계의 강점이다. 또한 이러한 산업 생태계는 막대한 고용과 기술 파급 효과를 낳는다. 울산, 거제, 창원, 대전, 부산을 잇는 핵잠수함 산업벨트는 이미 현실화 단계에 있다. 원자로 부품, 전자장비, 추진 모터, 함체 모듈,
냉각제 펌프 등 수백 개 협력업체가 연계되어 하나의 잠수함이 완성된다. 정부의 지원도 이에 맞춰 확대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핵추진 시스템 연구단을 운영하며 민군 기술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 연구단은 군용과 민수용 원전 기술을 병행 개발해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도 방산 효율을 높이는 구조를 만든다. 결국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는 군사력의 확장이 아니라 산업력의 진화다. 한화는 함체와 무장을, 현대는 추진체와 시스템을, 두산은 원자로와 연료를 맡아 완벽한 삼각구도를 이룬다. 여기에 테라파워와의 협력이 더해지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추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기다. 첫 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장 보고 사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이 함정이 진수되는 순간 한국은 명실상부한 해양 전략 국가로 도약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단 하나의 기업도 아닌 대한민국 전체 산업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핵잠수함 보유라는 말이 단순한 군사 선언을 넘어 국가 기술 주권의 완성을 뜻하는